뉴저지 펠팍 시의원 무소속 후보로 나선 원유봉 후보자의 자격이 결국 박탈됐습니다. 오늘 카운티 법원은 원유봉 후보의 자격 심리 결과 소송을 제기한 버겐 카운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펜스테이션 개보수 공사. 당초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불편은 다소 있었지만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첫날 펜스테이션은 대체로 이른바 합격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10일 트럼프 케어 수정안을 다음 주 중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의 이 같은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8월 여름 휴회 전에 트럼프 케어를 처리하라고 압박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시경의 차량 창문과 도어 패널이 전면 방탄으로 바뀝니다. 어제 방탄 기능 설치에 관련된 예산 400만 달러가 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플러싱 유니언 스틸 상가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뉴욕시의 지원금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는 향후 2년 동안 해당 지역 상인들에게 17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뉴욕 이민자 가족 유니티 프로젝트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뉴욕 이민자 가족 유니티 프로젝트 서비스는 뉴욕시가 추방 위기에 처한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KBTV 뉴스9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스 파크 시의원 무소속 후보로 나선 원유봉 후보자의 자격이 결국 박탈됐습니다. 오늘 카운티 법원은 원유봉 후보의 자격 심리 결과 소송을 제기한 버겐 카운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펠팍 시의원 무소속 후보에 출마한 원유봉 후보의 심리 결과 카운티 법원은 버겐 카운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유봉 후보자의 자격 박탈이 결정된 것입니다. 원 후보 측이 오늘 공개한 판결문에는 원 후보의 청원서 공증 과정이 문제가 된 것이 인정된다는 요지를 담고 있습니다. 원 후보는 이번 법원 결과에 대해 유권자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불공정한 판결이라는 입장입니다. 원 후보는 법원 측에서는 등록 과정만 문제를 삼았으며 후보 자격 요건을 넘긴 부분은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원 후보가 직접 받은 청원서 서명은 55개로 최소 개수가 넘어 원 후보의 후보 등록 자격 조건은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특히 55명의 그 88 유권자들의 그 보이스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한 그런 판결문인 것 같아서 참 슬픕니다. 공증받은 문제만 이렇게 삼아가지고 했다는 것은 한쪽의 주장만을, 그리고 기존 정치 세력의 주장만을 참고한 그러한 그 판결로 저는 아주 이번 판결이 유감입니다. 한편 원 후보 측은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됐던 이번 판결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이러한 실수가 나오지 않게 한인 유권자의 관심과 힘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이번 기회가 바로 타산지석이 돼서 저희 그 유권자 협의회 회원들 또 팔박 주민들은 더욱 뭉쳐가지고 단결된 힘으로 유권자 등록 열심히 하고 투표에 참여해서 정말로 팔박타운을 살리고 깨끗하게 정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후보를 계속 내고 또 그런 후보가 당선되도록 일치단결하는 그런 그 결의를 다시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한편 원 후보는 이번 심리 결과에 항고 계획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펜스테이션 개보수 공사. 당초에 우려했었던 것과는 달리 불편은 다소 있었지만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첫날 펜스테이션은 대체로 이른바 합격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스테이션 공사 첫날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생각보다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21개의 선로 중 3개를 통제해 펜스테이션을 지나는 열차가 25%가량 감소를 하지만 다행히 이로 인한 대규모 혼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용객들은 통근 시간이 다소 늘어났지만 견딜만 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종착역 변경으로 대체 열차를 이용해 환승을 했던 승객들은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출근을 했고 이용객의 수도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The only difference is that I took an earlier train, and that was it. I didn't have a problem. 뉴저지 트랜짓의 경우에는 호보큰역에서 맨해튼으로 가려는 승객이 몰려 다소 불편했다는 반응이 있었지만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Today went well. We're pleased with the results so far, and we're pleased that our commuters have really adapted to it flawlessly. 관계자는 교통대란을 우려해 출퇴근 시간을 일찍 앞당긴 이용객들이 많아 혼잡이 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려했던 여름교통지옥에 주정부까지 발벗고 나서 대책을 마련해왔기 때문에 불편은 컸지만 예상보다 혼란이 덜한 이유도 있습니다. 한편 오는 9월 1일까지 계속되는 공사는 4천만 달러를 투입해 노후된 선로와 시그널을 교체합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미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10일 트럼프 케어 수정안을 다음 주 중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닌 원내 총무는 현재 상원 지도부의 수정안과 테드 크루즈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 등이 의회 예산국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주말 전에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공화당 상원 지도부의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8월 여름 휴회 전에 트럼프 케어를 처리하라고 압박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지난달 22일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공개한 트럼프 케어 수정안은 오바마 케어에서 보장 확대에 사용되어 온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과 의무 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 반대파는 이 법안이 오바마 케어와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중도 성향 반대파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지원금 삭감에 반대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뉴욕시경의 차량과 창문 패널이 전면 방탄으로 바뀝니다. 어제 방탄 기능 설치에 관련된 예산 약 400만 달러가 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브롱스에서 발생한 경관 총격 피살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경의 차량 유리 방탄 기능 설치를 뉴욕주 의회가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어제인 10일 4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뉴욕시 경찰 차량의 창문과 도어 패널을 전면 방탄으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약 3만 8천 대의 뉴욕시 순찰 차량들과 이동수사본부 차량 72대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확보는 지난 5일 브롱스에서 발생한 경찰관 총격 피살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숨진 경찰은 미오소티스 파밀리아로 경찰차 안에서 근무 중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브롱스에서는 안타깝게 숨진 파밀리아의 장례식이 거행됐으며 많은 시민들과 뉴욕시경 국장, 뉴욕시장도 장례식에 참가해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We're here to lay a hero to rest, but we have to remember the many ways she was a hero. In her service to this city, and her love for her family, and all she did for everyone she came across in life. 뉴욕시는 2014년 이후로 이 같은 사고로 숨진 사건이 6차례나 발생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정부는 2014년 브루클린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이 차량 안에서 총에 맞아 숨진 사건 이후 모든 차량의 창문을 방탄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3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주정부의 도움으로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은 주정부와 시정부 자본 프로그램에서 충당하고 올해 말까지 모든 교체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플러싱 유니온 스트리트 상가에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뉴욕시의 지원금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금은 플러싱 공용주차장에 건립 중인 플러싱 커먼스 프로젝트 공사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유니온 지역의 상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뉴욕시는 향후 2년 동안 해당 지역 상인들에게 17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됩니다. 최근 유니온 한인 상인 번영회는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로부터 관련 기금을 받아 유니온 지역의 상인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기금은 오는 9월 1일부터 2년 동안 웹사이트 제작과 간판 정리, 비즈니스 교육 등에 사용됩니다.
뉴욕 이민자 가족 유니티 프로젝트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뉴욕 이민자 가족 유니티 프로젝트 서비스는 뉴욕시가 추방 위기에 처한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의 수혜 대상을 놓고 뉴욕시의회와 드블라우지오 뉴욕시장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해당 서비스에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에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중범죄자는 이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뉴욕 이민자 가족 유니티 프로젝트는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2017에서 2018 회계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 2,600만 달러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안엔 추방 위기에 처한 불체자에 대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누나의 동거남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고 23년째 복역 중인 시카고 한인 장기수의 앞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최근 앤드류 서 씨가 일리노이 주지사의 특별 사면을 고대하고 있다며 당시 사건과 사면 가능성을 집중 재조명했습니다. 서 씨는 대학 2학년 때 누나 캐서린과 공모해 누나의 동거남인 오두베인을 총격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현재 일리노이주 딕슨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서 씨는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누나로부터 오두베인이 어머니를 죽인 범인이라는 말을 듣고 누나의 지시대로 총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트리뷴은 서 씨가 유일한 혈육인 누나 캐서린에게 전적으로 의지했으며 나중에서야 캐서린이 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어머니를 살해하고 거짓말을 꾸며냈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카고 한인사회는 교계를 중심으로 서 씨의 조기 석방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0개의 청원 서명서를 모았고 일리노이주 사면위원회는 오는 11일 시작되는 공청회에서 서 씨 사례를 다룰 계획입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던 한인 여성 판사가 뒤늦게 시민권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 지방법원의 영민 버켓 판사는 지난 2015년 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달 시의회가 임시직 판사 채용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됐고 시의회는 그녀의 판사직 복귀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시민권 취득을 권고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판사가 되기 위해선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버킷 판사는 연방이민국에 신속한 시민권 심리를 요청했고 지난 7일 51일 만에 시민권 선서를 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지원서에는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조항이 없었고 대신에 텍사스에서 일하는데 법적인 결함이 있느냐는 질문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 세탁과 사취 혐의 등으로 체포가 된 전 펠팍 시장 후보 김기영 씨가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대배심은 10일 최종 공판에서 1급 돈 세탁과 2급 사취, 2급 사취 공모 등 3가지 혐의로 김 씨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7월 한국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한인 고객들로부터 최소 50만 달러 이상을 사취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국에서도 햄버거 대장균으로 연 10,000명 이상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초기 단계인 대장균 전염으로 출혈과 설사를 호소하는 환자가 미국에서도 연간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에 5에서 10%가량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 발병의 주요 원인은 덜 익히거나 비위생적인 가른 고기를 섭취했을 때 신체에 흡수되는 대장균입니다. 건강한 성인들은 이를 설사하거나 구토로 극복하지만 아동이나 노약자 등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4살 난 아동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 투석까지 받게 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공개된 이메일이 오히려 러시아 스캔들 의혹의 불씨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의 러시아 내통 의혹이 확산함에 따라 조만간 의회에서 트럼프 주니어의 증언을 통한 진실 규명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러시아 스캔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관련 이메일을 공개했다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홍보 전문가인 롭 골드스톤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골드스톤이 트럼프 주니어에게 보낸 이 이메일에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자 하는 러시아 정부가 이 정보의 출처라고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메일 내용대로라면 트럼프 주니어 측이 클린턴 후보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정보를 넘겨받기 위해 무엇보다 그 배후에 러시아 정부가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러시아 변호사를 만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메일에서 언급된 러시아 변호사는 나탈리아 베셀리츠카야로 그녀는 정관계 로비스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즈는 베셀리츠카야가 지난해 6월 9일 트럼프 주니어와 트럼프 대통령 사위와 함께 만난 적이 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베셀리츠카야 측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것은 러시아 제재와 입양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주니어도 이번 이메일 공개는 투명성을 위해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만남이 범죄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담당 변호사를 지낸 관계자는 국가 비밀을 제공하는 간첩 행위나 로비 활동을 규정하는 법에 대선 캠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 정보를 받는 것까지는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주니어의 러시아 내통 의혹이 확산됨에 따라 조만간 의회에서 트럼프 주니어의 증언을 통한 진실규명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세 번째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 7일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세 번째 추가 기준금리 인상 근거를 전했습니다. 지난달 연준은 기준금리를 기존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연준은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한 차례 추가 금리 예상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세 차례에 걸친 단계적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뉴요커와 관광객들이 기다리고 있는 뉴욕시 레스토랑 위크 기간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는 레스토랑 위크는 유명 식당의 코스 요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뉴욕시의 대표적인 행사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뉴욕시 레스토랑 위크 박소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뉴욕시 유명 고급 식당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2017 여름 뉴욕시 레스토랑 위크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약 4주간 진행되는 레스토랑 위크는 이제 뉴욕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기다리는 연례 행사로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습니다. 뉴욕시 곳곳에 있는 유명 식당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 레스토랑 위크는 행사 기간 동안 미슐랭에서 선정한 유명 레스토랑은 물론 한 식당과 세계 각국의 음식들을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가하는 각 식당은 대표 메뉴를 에피타이저와 메인 요리, 디저트 총 3코스인 프리픽스로 구성하며 지난해와 동일한 가격인 점심 $29, 저녁 $42에 제공합니다. 특히 뉴욕시 공식 사이트에서 행사 시작 전 미리 참가 식당을 찾아보고 예약이 가능하며 특정 카드를 이용해 예약할 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는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오는 8월 21일은 미국에서 태양이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개기일식 얘기인데요.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이날 미국에서는 99년 만에 개기일식이 일어납니다. 이번 개기일식은 서부 오리건에서 동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14개 주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개기일식엔 약 2분 정도 태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태양빛이 달에 차단이 되면 낮은 밤으로 바뀌며 밝은 별과 행성들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7월 11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경찰이 브롱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어린 남매의 의문의 죽음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새벽 1시경 어린 남매가 숨을 쉬지 못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반 코틀랜드 파크 사우스에 위치한 가정집에 도착했을 때 2살이 된 여아와 3살이 된 남아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결국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아이들의 몸에서는 외상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아이 엄마의 남자친구가 의심되고 있다며 아동보호국과 함께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주 브롱스 지역에서 강도 행위를 벌인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새벽 5시 30분경 하이브리지 오그딘 애비뉴에 위치한 한 주거 건물에 들어가려는 44살 여성의 뒤로 한 남성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를 바닥으로 밀치고 지갑을 가로채서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는 오그딘 애비뉴 사우스 바운드 방향으로 달아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팔꿈치와 발목에 가벼운 경상을 입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0대 히스패닉계로 추정되는 남성의 감시 카메라를 공개하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어제 브루클린에서 대형 금고에 갇힌 남성이 무사히 구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 한 인부가 보로파크 38가 레피니컬 컬리지에서 대형 금고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고를 설치하던 도중에 갑자기 금고가 덜컹거리더니 그대로 금고 밑에 사람이 깔리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문이 닫히지 않아 갇힌 남성은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남성은 갇힌 금고 안에서 탈출하려고 움직이다 계단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해 대형 금고를 들어올려 남성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남성은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공사장 인근에서 수상한 표시를 하는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브루클린 캔디스톤 내 오션 파크웨이 뉴키크 애비뉴에 위치한 한 건물 앞에 수상한 남성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 남성은 공사 중인 보행도로에 콘크리트가 아직 마르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콘크리트 위에 수상한 무늬를 약 30여 차례 표시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이를 수상하게 여겼고 감시 카메라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주변에서 수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남성을 찾는데 주변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앞으로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빙고 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뉴욕주 게임위원회는 지난 9일 이 같은 규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한해 장애인 주차증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우편으로 이에 따른 갱신 여부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토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실은 관련된 민원에 따라 시 교통국에 시정을 요청해 이 같은 결과를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널드가 환경 오염을 이유로 퇴출시켰던 스티로폼 용기를 미국 내 일부 매장에서 다시 선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각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생분해되지 않는 성분의 스티로폼 용기를 없애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고 맥도날드는 주주 제안을 받아들여 2013년도부터 미국의 14,000여 개 매장에서 스티로폼 음료수 용기를 종이컵으로 대체한 바 있습니다. 커피를 하루에 석 잔 마시면 수면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암 연구소 등에 따르면 유럽 10개국에서 50만 명 이상을 상대로 연구한 결과 하루에 커피 석 잔을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오래 살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에는 한인 작가를 지원하는 비영리 미술단체입니다. 알재단의 이숙녀 대표님과 또 최근 알재단의 그랜트를 받은 황란 작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먼저 우리 황란 작가님께 이 축하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 알재단의 알제이슨 제이김 그랜트 올해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죠? 네. 네, 먼저 수상 소감이라고 좀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네, 어떠신지요? 알재단 제가 1회 때
금상을 받고요. 이번 14년 만에 다시 알재단에서 아주 큰 상을 제가 받았는데요. 뉴욕에 온 지 21년 만에 이렇게 큰 상도 받고 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작가로서 어떻게 한국을 빛내는 작가가 될지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시군요. 예, 좋은 숙제를 우리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네. 대표님께서. 네, 대표님, 이번에 황란 작가가 받으신 그 그랜트가 R. 제이슨 제이김 그랜트지요? 맞습니다. 네네. 어떤 그랜트인가요? 이 그랜트는 제이슨 제이 킴 그 사장님이 저희한테 경년제로 이렇게 저희 기금을 주시는데 어마운트는 2만 불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지요. 네네. 그리고 이 기금은 우리 작가들이 이렇게 공모 형식으로 다들 어플라이 하면은 그 중에서 저희가 뽑는데 이 제일 중요시 하는 거는 그 작가의 전시가 어떤 전시인가.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는 전시인가. 그냥 개인 커머셜 화랑에서 하는 전시는 아니더라고요. 뮤지엄이나 하여튼 세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시장에서 전시하는 작가의 작품을 저희가 보는데 그런 전시장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는 작품성이 어느 정도 이분의 그 작가로서의 그 전시하는데 그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내용이라든가 다른 경쟁자들을 앞서가는 그런 작품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이 작가가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도 보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작가를 우리가 작품을 줌으로써 그 기금을 줌으로써 얼만큼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는가 또 알재단은 또 알재단대로 얼만큼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인가를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작가 선정을 해가지고 줍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그냥 까다롭게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제 그렇게 선정이 되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우리 황란 작가님께 좀 여쭤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굉장한 기대를 안고 이제 이제 그랜트를 받으시게 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작품 제작하고 어떤 프로젝트로 이 비용 기금이 활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요. 제가 2019년 5월 달에 벨지움의 그 보자르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를 어떻게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을 할지 그에 대한 이제 지원서를 제가 알재단에다가 그란트 신청을 했었는데 영광스럽게 그 상을 제가 받았네요. 뉴욕의 많은 한인 작가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 역시도 20년 동안 그랬었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큰 상을 받게 돼서 더 좋은 작품으로 한국을 빛내는 정말 좋은 작품을 해야 되겠다라는 정말 기운이 다 빠졌을 때 이런 상을 받으니까 정말 기운이 새로운 기운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할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우리 알재단을 통해서 우리 황 작가님은 2번이나 지금 이번에 그랜트를 받게 되시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우리 알재단 쪽에서 우리 황 작가님을 굉장히 좋게 보는 그런 기준이라 그럴까요? 예, 됐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중에서 이 한인 작가로서의 그게 이제 저희는 많이 염두에 두고서 작품을 보가는데 물론 뭐 꼭 한인 작가니까 한인이라는 그런 거를 나타내는 작품을 찾진 않지만은 우리는 세계적인 무대에다 이 작가를 내놨을 때 한인 작가로서 그러니까 에이시안 작가로서의 그 아이덴티티도 보여줄 수 있는 작가여야 되고 앞으로 이 작가가 얼만큼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작가인가도 보고 저희들은 경제적인 거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작가의 탤런트하고 그 역량에다가 얼만큼 노력하는가. 네. 근데 우리 황 작가님은 처음에 우리 이 재단 시작할 때 1회 그때 상을 받으셨는데 그때부터 그 노력하는 그 몸가짐과 마음가짐 너무너무 좋아요. 네. 저는 재단을 하면서 시작도 그랬지만 전 작가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재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황 작가님은 그 면에서 굉장히 점수를 아주 따고 들어오는 작가세요. 그 좀 질문 좀 늦은 것 같은데 우리 황 작가님은 그러면 주로 어떤 그 분야의 그 활동을 지금 하시는 거죠? 제가 하는 작품은요, 설치 미술이라고 하고요. 네네. 예, 그 제가 처음 뉴욕 왔을 때 부터 시작했던 작업이 벽 설치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벽 설치를 병행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영상과 그 설치를 같이 믹스한 작업을 요즘 세계적으로 좀 전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비영리 미술단체입니다. 알재단의 이숙녀 대표님하고 또 알재단의 그랜트를 최근에 받으셨습니다. 황난 작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환율과 증시입니다. 다음 순서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습해지고 곳곳에 소나기 소식 보이는 지역 있었습니다. 날이 습하고 볕이 뜨거워 기온은 다소 높습니다. 내일도 날은 습하겠습니다. 기온은 최고 87도이지만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 체감 기온은 100도 이상인데요. 하늘은 흐리다 구름이 걷히기를 반복하겠으며 밤사이 곳곳 천둥 소식 보입니다. 모레는 기온이 더 오릅니다. 90도 이상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져 또다시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 예상됩니다. 금요일부터는 높았던 기온이 다시 다소 떨어집니다. 주말부터는 하늘이 맑겠습니다. 당분간은 습하고 뜨거운 날이 계속됩니다. 실내 습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7월 11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9은 KBTV 웹사이트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저희 KBTV 뉴스9과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